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Z200이라는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 카메라를 유튜브에서 리뷰로 보기는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어로 된 리뷰는요. 일단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바디다 이런 걸 뒤로 하고요. 사용자층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인 촬영을 하시면서 뭐 Z200 같은 프로급 캠코더는커녕 뭐 컨슈머용 캠코더조차 사용할 일이 그렇게 요즘엔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캠코더라는 것이 흔히들 뭐 멋있는 영상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시네마틱이라고 하죠. 아주 뛰어난 뭐 선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디테일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면서 가격은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 캠코더를 구매하시기는 아마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 캠코더라는 것은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캠코더가 아닌 다른 카메라들이 뭐 비전문적인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특정한 협소한 영역에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를 구매한 용도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방송, 라이브 방송 때 중계용으로 사용할 카메라로 구매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인터뷰 용도, 마지막으로는 스케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스케치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엔 미러리스 바디들로 많이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때 어떠한 메리트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송 친화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맷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촬영 포맷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XF라는 파일 포맷을 지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소형 프로덕션이나 방송국에 납품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파일 포맷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MXF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촬영을 한 동영상도 소프트웨어나 뭐 컴프레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MX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많이 납품을 해왔고요. 다만 촬영한 원본 클린 파일을 요청을 하거나 뭐 특정한 작업을 요청받아서 추가적인 컨버터를 해야 할 때 처음부터 MXF 파일로 촬영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단축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 딱 여기까지 들으셔도 이게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MXF만 보고 이 카메라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본격적인 것은 이 하드웨어 포맷에 있습니다. 제가 보통 중계, 생방송을 촬영을 할 때 보통 소니에서 나온 Z 라인업의 캠코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촬영을 할 때 소니의 NX 라인의 캠코더와 Z 라인의 캠코더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입출력 단자를 굉장히 커다란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Z200이라는 카메라가 NX800이라는 카메라와 거의 비슷한 형제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촬영 스펙도 동일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 부가 기능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만 크게 2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SDI 단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녹화 포맷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TC 입출력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단자는 아니고 SDI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중계라는 것이 보통 어떤 시스템이냐면 오퍼레이터가 카메라 감독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조금만 더 1번 카메라는 좀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3번 카메라는 투샷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샷을 잡아야겠죠.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카메라들을 HDMI로 연결을 해두면 접촉 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 돌아가다가 이렇게 툭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고입니다. 그거는. 반면에 SDI 같은 경우는 꽂고 락을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당겨도 카메라가 넘어질지언정 케이블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NX800하고 Z200이 거의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한 100만원 나나요? 굳이 Z200을 구매한 이유는 100만원이나 더 주고 이 입출력 단자, SDI 단자라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꼭 SDI 단자를 무조건 중계에서 사용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고정캠 같은 경우는 HDM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크게 다니지 않을, 그러니까 선을 밟고 끊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을 환경에서는 HDMI나 다른 단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성 자체는 SDI가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다양한 방송 장비들의 표준 단자가 이 SDI라는 것이 HDMI 단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송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은 단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하드웨어 포맷에서 SDI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단자와 버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C 입력을 통해서 외부 전원 공급으로 배터리 없이 카메라를 구동시킬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커스텀 버튼과 전용 버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ND 필터가 있죠. 이렇게 ND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촬영분의 이질감, 셔터 속도에 따른 끊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ND 필터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부분에서도요. 하지만 이 ND 필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기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캠코더라는 것은 이 하나만 있으면 촬영이 가능한 아주 기동성이 좋은 바디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액세서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카메라 한 대가 600만 원이나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화각에 비슷한 기동성에 비슷한 포맷을 맞추려면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 FX6나 3 정도로 맞춘다고 했을 때 바디 가격만 벌써 500에서 많게는 800까지 나가고 100, 400 렌즈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000단위는 우습게 넘어가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방송용으로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6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만 이런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앞서 말했듯이 시네마틱한 느낌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한 4, 50만 원짜리 미러리스 카메라가 훨씬 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적합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Z200이라는 카메라를 썼지만 여전히 FX30, FX2, 3 이런 카메라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카메라들을 다르게 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두서없이 대본 없이 간단하게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자면 요즘에 제가 인터뷰 촬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촬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필 촬영 같이 굉장히 유려한 영상미가 아니고요. 정말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빠르게 한 20-30분 만에 촬영 세팅을 한 다음에 촬영자분이 급한 일정 사이에 오시면 한 10분, 20분 안에 촬영을 해서 다시 철수를 하고 가야 하는 그런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유려한 화질, 아웃포커싱, 정말 좋은 디테일 이런 것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보다 전에 일단 필요한 구도를 확보하고 필요한 만큼 다 심도를 확보해서 담아가고 이런 부분이 선순위로 있다 보니까 그런 촬영을 할 때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기보다는 점점 작은 센서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고 기동성 면에서 그리고 화질적인 면에서 잘 타협을 해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Z200, NX800, 300 이런 카메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Z190도 봤는데요. 이거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Z200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말 최신 소프트웨어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가산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어서 인터뷰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발화자가 말하는 내용, 그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화질과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도 얼마나 베이스 레벨을 확보해서 촬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코더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나중에 리뷰를 할 일이 있으면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 촬영하기도 좋죠. 정말 좋은 손떨림 보정 스테빌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코더의 특징이죠. 정말 넓은 줌 범위를 가져가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손떨림 보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스케치를 촬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케치 파트는 길게 가져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로 여러 가지 캠코더와 동일선상에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굳이 Z200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중계 촬영을 할 때는 캠코더를 많게는 5대, 6대 이렇게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렌탈샵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Z200을 5대를 빌리려고 하니까 Z200이 그날은 3대까지밖에 빌리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카메라로 전작인 Z190이 있으니까 Z200 3대와 Z190 2대를 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에 투입을 했는데 Z190과 Z200은 세대 차이가 제 예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Z190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HDMI나 SDI 출력도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 뭐 인터레이스로 출력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점도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최신 바디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Z190하고 200하고 신품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캠코더도 원래 같으면 다 뭐 렌탈하면 되지, 렌탈하면 뭐 한 7, 8만 원이면 24시간 렌탈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자주 빌리면서도 손에 잘 익지가 않더라고요. 메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조작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자주 쓰는 카메라는 한 대 정도 보유를 하면서 좀 나만의 세팅을 만들어 놓고 메뉴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결국 남은 카메라가 Z200하고 한 Z300 정도가 되었는데 Z300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카메라였어요. 가격적인 부분도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렌탈샵 직원분들의 조언을 들으니까 여러모로 Z200이 뭐 가격적으로나 뭐 완성도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실제로 소형 방송국이나 뭐 중계 촬영 용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구나. 캠코더를 살 거면 Z200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 카메라를 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왔구나. 이 캠코더를 600만 원을 주고 사는 순간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주저리 이 카메라를 사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적합한 용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앞으로 좀 열심히 사용해보고 가능하면 리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느꼈는데 리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여기저기 뭐 PD님 뭐 아시는 분들 해서 조언을 구해서 여기까지 와서 구매를 했고요.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뜩이나 카메라 사용자 중에서도 더 적은 캠코더 사용자 중에서도 더 적은 프로페셔널 핸디캠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만이라도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써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가볍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